안녕하세요. 투게더 육아입니다. 동화책, 스토리북 한 달에 몇십 권씩 읽는데 문해력이 안 올라간다고요? 문자를 익히고 재미를 붙이는 스토리북을 벗어나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비무장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저는 한 번도 읽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책을 읽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매일 같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영역별로 어떤 책을 읽혀서 흥미를 높였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. 이 5권의 책은 나무집, 재미만만 우리 고전, 인간탐구 보고서, 처음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, 마법천자문입니다. 책을 읽는 아이들의 특징은 책이 재미있다는 건데요. 재미있는 책들로 책의 재미를 알려주세요. 이것만 방학 동안에 읽을 수 있다면 책 안 읽던 아이들도 1000권도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은 어떤 아이들이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나무집 시리즈입니다. 13층부터 시작해서 13층씩 높아지고 현재는 156층까지 나왔습니다. 13층씩 나무집은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을 정도로 스테디셀러입니다. 나무집은 두껍지만 글이 별로 없고 재미있는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. 저희 아이도 7세 후반에 읽을 수 있어서 가능한가 싶었는데 엄마가 읽어주지 않아도 킥킥거리면서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. 나무집에는 우리가 한 번쯤 꿈꾸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. 온갖 게임이 가득한 게임방, 지하 비밀 실험실, 상큼한 레모네이드 분수, 채소를 증발시켜버리는 기계, 따라다니면서 발사하는 마시멜로 발사기도 있습니다. 아이들이 정말 상상하면서 즐겁게 책을 읽는 것 같아요. 책이 두껍지만 글이 별로 없고 그림이 가득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읽고 나면 또 이렇게 두꺼운 책도 읽을 수 있어? 라고 칭찬도 해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.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나무집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웅진에서 나온 재미만만 우리 고전입니다. 고전의 중요성은 저번 영상에도 설명해 드렸는데요. 고전은 한자와 고어가 많이 나오기에 어린 시절부터 재미있는 책들을 읽어두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전래동화의 축약본보다 이야기가 풍성한 고전이 더 재미있는데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이라면 처음에 한 권 정도는 엄마가 읽어주시는 거 추천드려요. 책 앞부분에 보시면 예고편처럼 흥미를 유발하고 있어요. 등장인물도 나오기에 등장인물 성격도 유추해보고 나서 글을 읽으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. 글밥도 많지 않고 적당하고 글자도 큰 편이고 그림도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고 글자에도 지금 감정이 실린 것 같죠? 내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의 재미있는 스토리에 푹 빠질 수 있는 고전인 것 같습니다. 전래동화를 좋아했던 아이라면 홍길동전, 옹고집전, 심청전, 별주부전을 먼저 읽어주면 아이들이 진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추천할 책은 정재승 교수님이 기획하신 인간탐구 보고서입니다. 아이들의 언어로 인간 마음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쓰셨다고 해요. 뇌 과학에 대해 적은 책인데 아이들이 뇌에 대해 정말 재미있게 읽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
저희 아이도 1권부터 15권까지 쭉 보더라고요. 사인북을 받기 위해 이벤트에도 참여했었습니다. 제목도 너무 흥미롭게 지어 놓으셔가지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제목들로 준비하셨고요. 저는 이 펴내는 글 너무 좋았는데 왜 엄마가 하지 말라는 행동은 더 하고 싶은 걸까? 아빠가 오빠나 형을 더 챙기면 질투가 나서 형까지 미운 걸까? 왜 시험 때만 되면 교과서 말고 다른 책들이 더 읽고 싶어지는지,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놀고 싶은지, 이런 것들을 뇌과학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너무 저도 흥미로웠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외계인의 시선으로 인간들을 바라보는 책이고요. 글과 만화가 적절히 섞여 있어서 보시면 만화책은 아닌데 글책인데 만화책이 아닌 뭐 약간 섞여 있는 책이라서 아이들이 더 재밌고 쉽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뇌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 돼 있고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지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재미있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뇌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. 이게 뇌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교과서랑 또 연계가 돼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처음 읽는 그리스 로마 책입니다. 삼국지를 읽히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통 관심이 없다. 근데 또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책을 읽혀야 아이들의 사고가, 문해력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저는 미래엔의 처음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추천드립니다. 그림으로 되게 잘 표현되어 있고 글도 길지 않아서 저희 첫째, 둘째 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. 등장인물 그림책과 학습 만화의 적절한 조화라고나 할까요? 자극적인 내용이나 단어도 많지 않아서 책을 많이 읽은 7세부터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야기가 되게 인물별로 쉽게 잘 표현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. 이 책을 읽고 글이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책은 마법천자문입니다. 사실 방학 때마다 한자 공부 시켜야지 하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. 저는 마법천자문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. 일단 저희 아이들의 경우 마법천자문으로 한자 공부를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일단 손오공이 악당에 맞서 싸우면서 다양한 모험을 통해 성장하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반복되는 한자가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맥락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. 이 책에서 나오는 한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등장인물. 하늘, 땅, 사람인, 그래서 손오공.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손오공 이름이 막 나오거든요.
처음에는 정말 저에게 불화를 얼마나 던져댔는지 모르지만 네, 이렇게 바람풍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마법 천자문을 읽기 시작하면 온갖 뜻을 스토리로 잘 풀어내고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단어를 들었을 때 낱말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. 쏟아져라, 물수. 이래서 이제 물수 같은 거는 뭐 정말 금방 외우고요. 예를 들어, 이제 나무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. 나무목이 2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글자는 스풀림. 그렇구나. 그럼 나무목 3개를 쓰면요. 3개를 쓰면 빽빽할 3. 자라나라 빽빽할 3. 왜 안 되지? 당연히 안 되지. 근데 이런 글자는 애초에 없었던 거야. 뭐 이렇게 해서 설명도 해주시고요. 그러면서 이제 한자의 원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한자의 음과 뜻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아이들 되게 이슈되는 문장들이 있는데 오늘 중식은 급식실에서 제공하니? 라고 하면 그 중식을 중국 음식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저 인스타에서 본 거긴 한데 중학생 아이가 중식 5시? 뭐 이렇게 해서 엄마가 놀라는 그걸 보긴 했는데 저희 아이는 이거 많이 읽어서 그랬는지 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식 점심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의미와 뜻을 알 수 있고 악귀 같은 것도 악은 뭐 악할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리고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한자가 어려워져요. 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. 보시면 딱 봐도 어려워졌죠? 밀추. 나아갈지 바뀔 화, 친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발달해져라 친화 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자 마법을 막 써요. 그럼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한자와 이제 연결해서 뜻을 유추하려는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저희 아이는 1학년 때부터 받고 벌써 3년 진짜 만으로 3년 봤는데 아직도 책이 나올 때마다 저한테 사달라고 합니다. 이거는 4권, 52권, 지금 56권인가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별로라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아들은 좋아하더라고요. 보시면 더 어려워지는 벗을 탈, 가죽피, 탈피 이런 거 진짜 애들이 알 수 없는 단어들이거든요. 근데 이 책 보면서 정말 한자 뜻 많이 배웠고 저는 한자 문제집 사실 사다가 풀리다 실패했는데 따로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이 마법 천자문 통해서 한자 공부는 따로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곧 방학인데요. 방학 계획표에 책 리스트를 작성하신다면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책들 아이들과 도서관에 가셔서 미리 보시고 이번 겨울방학에 읽은 책 리스트에 넣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늘 저에게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